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숫자 하나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 VKOSPI 35.58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상황. 어쩐지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선택지는 둘 중 하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털고 나올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배당이라도 챙겨야 하나. 오늘은 조정이 불안할 때 저평가 고배당 실적 상향 기업을 보라는 증권가의 시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차분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포지수가 높아질수록 시장이 다시 배당과 실적 그리고 저평가를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지점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1일 기준 한국형 공포지수 VKOSPI는 35.58에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2.95% 상승,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VKOSPI는 코스피 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30일간의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미국의 VIX처럼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릅니다. 통상 20선 초반이 안정권으로 해석되고 30을 넘으면 변동성이 커졌다, 불안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봅니다. 최근 수치는 그 기준선을 꽤 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보통 코스피가 급락할 때 오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상승장이 길어졌을 때 언제 떨어질까 하는 불안 심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참고로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 7일 41.88을 기록한 뒤 12월 30일에는 28.8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새해 들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코스피는 5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벌써 조정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는 이미 4천선을 넘어 5천선 돌파를 눈앞에 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가파르게 올라온 구간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여기서 더 가나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는 눈높이보다 내 계좌가 이미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호흡을 가다듬는 조정 구간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어도 막상 내 자산이 걸려 있을 때는 이게 참 묘합니다. 버티면 더 갈 것 같고 팔면 바로 더 오를 것 같고 둘 다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가정 아래 하나의 방향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면 저평가 고배당, 호실적 기업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언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특정 종목을 사야 한다는 권유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조건을 가진 기업을 다시 찾는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구간에서 시장은 배당과 실적, 그리고 가격 수준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증권은 낮은 12개월 선행 PER, 높은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높은 목표주가 상향률,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동시에 갖춘 종목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분석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실적 전망은 좋아지고 있고 증권사가 내놓는 목표 주가도 올라갔는데 실제 주가는 업종 내 다른 종목들만큼 따라 올라오지 못한 기업,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종목으로 SK, 한국금융지주, HD현대 건설기계 등 27개 종목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이 5.6%, 목표 주가는 33.7%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날 종가 18만 700원과 평균 목표주가 23만 1,500원 사이의 괴리율은 약 28.1%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인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여러 금융증권주들이 언급됐습니다.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는 올라갔는데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반영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한국전력 역시 12개월 선행 PER이 약 3.8배 수준으로 낮고
최근 한 달 동안 목표 주가가 15.2% 상향되면서 변동성 구간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으로 리포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 펜오션, 영업무역, SL 등의 종목도 업종 특성을 감안해도 비슷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이 종목들이 좋은 거냐, 사도 된다는 얘기냐, 이 부분입니다. 오늘 방송의 목적은 그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증권가가 말하는 저평가, 고배당 실적 상향 기업은 숫자로 이런 특징들을 가진 기업들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하락.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중소형 주처럼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유리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당 모멘텀, 저평가, 중형주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분석의 핵심은 한국 시장이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런 분석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다시 방향을 바꾸거나 달러 흐름이 반전되면 이 전략의 유효성도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볼 때는 전제 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 증권가가 제시하는 전략은 현재의 글로벌 자금 흐름을 전제로 한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기사에서 짚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MSCI 코리아 지수 리밸런싱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는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글로벌 지수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면 해당 종목은 ETF 인덱스 펀드 등 각종 패시브 자금의 자동 매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5월 MSCI 코리아 지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오토에버, 한화 등 3개 종목이 편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MSCI 신규 편입에 따른 주가 반응은 지수 리뷰, 약 4개월 전부터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리뷰보다는 5월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앞에서 미리 보는 전략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어떤 기업들을 한국 대표주로 편입하려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자는 정도의 의미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최근 현대차의 로봇 전략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IT 소프트웨어 계열사이고 한화는 방산과 태양광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지주회사입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성과 규모를 동시에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MSCI 편입은 단순히 주가 상승 기대만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국내에서는 저평가 고배당 실적 상향 기업을 찾고 해외에서는 MSCI 편입을 통해 한국 시장의 새 얼굴을 고르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사와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숫자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뉴스가 단순히 종목 추천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산 설계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사와 리포트에 나온 내용을 숫자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뉴스의 진짜 포인트는 어떤 종목이 좋다가 아니라 공포지수가 뛸 때 시장이 무엇을 다시 보기 시작하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현금 흐름을 다시 본다는 점입니다. 배당은 한번 결정되면 올해 얼마를 줄지 숫자로 공개됩니다. 급등 급락하는 차트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불안할수록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배당주가 인기를 끄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클 때 투자자들은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배당금은 이미 공시된 숫자로 나옵니다. 이 확실성이 불안한 시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괴리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와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데 실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있는 기업들, 이 구간에서는 혹시 시장이 아직 다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관심이 붙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같이 오른 장세 이후에 종목 간 차별화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뜨거울 때는 좋은 기업이든 그렇지 않은 기업이든 함께 오릅니다. 하지만 조정 국면이 오면 실적과 펀더멘털이 확실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갈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시선입니다. MSCI 편입 예상 종목들은 단지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세계 여러 연기금과 기관의 포트폴리오에도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한국 시장 안에서의 인기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택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기 주가 변동을 넘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공포지수 배당 저평가 MSCI 편입이라는 단어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변동성 시대에 자금이 머무를 자리를 찾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시장이 급등한 뒤에는 언제나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올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투자자들은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일단 빼놓고 보자는 선택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배당주의고 저평가주의고 실적이 확실한 기업입니다. MSCI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같은 맥락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선택하는 기업이라면 국내 자금만 움직이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급락 국면에서도 바닥을 받쳐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 뉴스는 단기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돈이 어디에 머무르려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는 40대 이상 시청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지점은 결국 노후와 현금 흐름입니다. 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언젠가 줄어듭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연금과 자산이 맡게 됩니다. 조정이 불안할 때 배당이라도 받자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월급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를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복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위험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평가라는 말 뒤에는 늘 위험과 불확실성이 함께 있습니다. 싸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PER이 3.8배라는 것은 분명히 낮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제한적이거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면 낮은 PER은 저평가가 아니라 적정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MSCI 편입 예상 종목 이야기는 조금 다른 질문도 던집니다. 한국 시장 안에서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라 세계 자금이 함께 보는 기업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런 변화가 한국 자산 시장의 구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MSCI 편입은 단순히 해당 종목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전체의 성숙도와 개방성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섹터와 기업을 주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편입 후보에 오른 것은 글로벌 자금이 한국의 로봇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전환을 상징합니다. 한화는 방산과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래 산업을 대표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MSCI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기술과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조정이 두려운 지금 시장은 다시 배당 실적, 글로벌 자금의 방향이라는 오래된 기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로봇주 전반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해 움직이는 만큼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뉴스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빠르게 커지지만 실망도 빠르게 옵니다. 저평가주, 고배당주, MSCI 편입주라는 키워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절대적인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조금 덜 흔들리는 자리를 찾는 것일 뿐 전혀 안 흔들리는 자리는 없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은 기대와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도 맹신하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스피 5천선을 앞둔 시장에서 공포지수 VKO-SPI가 35선을 넘어서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장면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 위에 저평가 고배당 실적 상향 기업을 찾는 증권가의 시각, 그리고 MSCI 편입을 앞두고 글로벌 자금이 바라보는 한국 기업의 얼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정이 불안한 시기일수록 시장은 다시 배당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이 지점입니다. 오늘 방송은 어떤 종목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포지수가 높아진 시장에서 어떤 기준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배당주가 주목받는 것은 주가 변동성보다 확실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저평가주가 거론되는 것은 실적과 주가 사이의 괴리를 메우려는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MSCI 편입 예상주가 관심을 받는 것은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따라가려는 전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돈이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투자자들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뉴스입니다. 이제 질문은 나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나는 내 노후와 현금 흐름 그리고 자산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PER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저평가인 것도 아닙니다. MSCI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뒤에 있는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조정장에서 느끼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변동성이 커진 지금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